아버님 한 번만 아버님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에 67 시아버지 귀에 35 며느리가 속삭인 순간이었어요. 외로움에 젖은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오후 3시 반, 창밖엔 봄비가 잔잔하게 내리고 있어요. 낡은 아파트 거실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립니다. 준호 어르신, 올해 67이시죠. 작년 겨울에 미끄러지셔서 허리랑 다리를 다치신 뒤로 이렇게 소파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 집에 자주 못 들어오고 며느리 수진 씨만 매일 2시쯤 들러 물리치료를 해드리죠. 준호 어르신은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세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채 가끔 한숨을 푹 내쉬시곤 하십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10년, 그 뒤론 사람 냄새가 그리워서 혼자 있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셨대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수진 씨가 우산을 털며 들어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어 더 어려 보이네요. 30 중반, 아직 아이도 없고 남편과는 주말에나 얼굴 보는데 그마저도 요즘은 서로 말이 없어졌다고 조심스레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아버님, 오늘도 비 오네요. 감기 조심하셔야죠. 그래, 수진아. 또 와줘서 고맙다. 매일 오는 거잖아요. 아버님, 제가 안 오면 누가 아버님 다리 주물러 드려요? 수진 씨는 늘 그렇듯 먼저 전기찜질기를 허리에 대드리고 따뜻해지길 기다리며 준호 어르신의 발끝부터 천천히 풀어드립니다. 손끝에 힘이 제법 실려 있지만 어딘가 조심스럽고 다정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방 안엔 찜질기에서 나는 은은한 열기와 수진 씨의 향수 냄새가 살짝 섞여 있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눈을 감고 계시지만 사실 잠이 오지 않아요. 며느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 스며들거든요. 아버님, 오늘 좀 뻣뻣하시네요. 평소보다 많이 뭉치셨어요.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 보려다가 또 넘어질 뻔했지 뭐야.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없으면 아버님 어떡하려고요. 진짜 걱정돼요. 준호 어르신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세요. 어떡하려고라는 말이 그냥 걱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수진 씨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부드럽게 밀어 올리며 가끔 손등이 준호 어르신의 따뜻한 피부에 오래 머물러요. 그때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숨소리만 조금씩 커지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버님, 여기 좀 많이 뭉치셨네요. 조금 아프실 수도 있는데 참으세요? 응, 괜찮아. 내 손이 닿으면 오히려 시원하다. 그 말 한마디에 수진 씨의 손끝이 살짝 떨려요. 준호 어르신도 그 떨림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뜨고 수진 씨를 바라보세요. 서로의 눈이 마주친 순간 비 오는 오후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버님 외로우시죠? 많이. 저도 요즘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따뜻함을 넘어 조금씩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오후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 고요한 순간을 묵묵히 새고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거실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어서 방 안이 노르스름하게 물들었네요. 준호 어르신은 오늘도 소파에 반쯤 누운 채로 수진 씨 손에 몸을 맡기고 계세요.
치료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침묵도 점점 무르익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허벅지 뒤쪽도 좀 풀어드릴게요. 바지 좀 살짝 내려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응, 그래라.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트레이닝 바지를 허리 아래로 천천히 내립니다. 살짝 느슨해진 고무줄이 엉덩이뼈를 스치며 내려가다 갑자기 준호 어르신이 몸을 살짝 움직이시는 바람에 바지가 무릎 아래까지 한꺼번에 흘러내려 버렸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속옷이 반쯤 내려가면서 오랜 세월 단련된 몸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 아무런 가림 없이 수진 씨 눈앞에 드러났거든요. 비에 젖은 창밖 번개가 스치며 하얗게 번쩍이자 그 윤곽이 또렷하게 새겨졌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아니야. 내가 움직여서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돌린 채로도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짧은 순간 본 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준호 어르신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천장만 바라보시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물리치료할 땐 다 보게 돼 있잖아요. 그냥 아버님이 건강하시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 네. 정말 건강하셔 보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준호 어르신의 귀가 붉게 물들었어요. 건강하다는 말이 단순한 근육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다시 손에 오일을 덜어 이번엔 허벅지 안쪽을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많이 뭉치셨네요.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 계속해. 수진 씨의 손이 올라갈수록 준호 어르신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져요. 비가 가장 세차게 내리는 순간 수진 씨의 새끼손가락이 우연히 속옷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그 찰나에 준호 어르신의 몸이 살짝 움찔거렸고 수진 씨도 손을 멈칫하며 숨을 삼켰어요. 아버님. 응? 아무도 안 계시죠? 지금 이 집에 우리 둘뿐이죠? 준호 어르신은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창밖 번개가 다시 번쩍이며 서로의 눈동자에 불꽃이 튀었어요. 아버님, 저 아직 아무도 손을 뻗지 않았어요. 아무도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방 안 공기는 이미 뜨거워져서 비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채 숨쉬기조차 벅찰 지경이었어요. 수진아. 네, 아버님.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선 이제 갓 시작된 폭풍이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비는 이제 보슬보슬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내리고 있어요. 거실 시계는 6번을 가리키고 있지만 두 사람에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파 위에 반쯤 누운 준호 어르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수진 씨. 아까 그 우연한 순간 이후로 치료는 이미 치료가 아니게 되었어요. 아버님. 응. 저 방금 본 거 계속 생각나요. 준호 어르신은 눈을 뜨지 못하세요. 귀끝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오래 묵은 나무가 불길에 닿은 것처럼 뜨거워 보입니다. 아버님, 저 말이에요. 진짜로. 정말 크시고 단단해 보이셨어요. 수진아, 그만. 아니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요즘 남편이랑도 거의 안 해요. 하루 종일 사람들 다리 만지다가 집에 가면 저도 누군가에게 만져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준호 어르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떨림이 수진 씨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져요. 아버님, 저한테 한 번만 느껴보고 싶어요. 아버님 안에 한 번만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준호 어르신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요. 수진아,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알아요. 알아요. 근데 아버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저 좀 안아주실 수 없어요? 준호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수진 씨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그 눈빛 속에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남자의 욕망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너 울고 있구나. 네, 무섭기도 하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순간을 놓치는 거예요. 수진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준호 어르신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습니다. 치마가 살짝 걷히며 허벅지가 스치고 두 사람의 체온이 한꺼번에 뜨거워져요. 아버님, 심장 소리 너무 크게 들려요. 미안하다. 아니요, 좋아요.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져서 좋아요. 두 사람의 숨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요. 아직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귓불에 닿는 숨결 하나하나가 이미 키스보다 뜨거웠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너무 떨려요.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나도 수진아. 창밖엔 비가 거의 그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엔 이제 막 시작된 폭우가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닿는 순간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따뜻하고도 아픈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워갔어요. 비가 그쳤어요. 창밖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고 거실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준호 어르신과 수진 씨는 이미 서로의 품 안에 있어요. 수진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준호 어르신의 목덜미에 입술을 대었어요. 따뜻하고 짧은 키스 하나. 그러나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준호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 씨의 등을 감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 그 온기가 너무 벅차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심장 소리 너무 빨라요.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그래. 저도 그래도 돼요. 저도 아버님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옷깃이 스치고 단추가 풀리고 살갑과 살같이 닿는 순간마다 오랜 외로움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갔어요.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준호 어르신은 수진 씨를 소파에 살짝 눕히고 그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게를 주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오래도록 잊고 있던 방식으로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아버님, 응, 더 가까이 와주세요. 두 사람의 숨이 하나가 되는 순간 방 안은 완전한 고요로 채워졌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너 울고 있구나. 좋아서 그래요. 오랜만에 사람이 된 기분이라.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고 창밖엔 어느새 해가 저물어 노을빛이 살짝 스며들었어요. 아버님, 응, 이게 꿈 아니죠? 꿈이면 깨지 말자.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으며 누워 있었어요. 죄책감도 걱정도 아직은 멀리 밀어둔 채 그저 지금 이 따뜻함만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창밖엔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고 거실엔 두 사람의 숨소리와 가끔씩 스치는 살갗의 소리만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있어도 돼요? 조금만 더. 그래. 조금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있어도 돼. 비가 그친 뒤의 공기는 참 맑고 차분했어요. 마치 세상이 두 사람만을 위해 잠시 멈춰준 것처럼요. 그리고 그 멈춘 시간 속에서 오랜 외로움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녘에 잠깐 내린 소나기가 또 그쳤어요. 이제 창밖엔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엔 이불 한 장이 살짝 덮여 있고 준호 어르신과 수진 씨가 나란히 누워 있어요. 옷은 제대로 입은 채 그러나 구겨지고 흐트러진 모습으로요. 둘 다 잠들었다가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네. 네.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오랜만에 아주 깊이 잤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타이밍인데 놀랍게도 아직은 따뜻함이 더 크게 남아 있어요. 저 후회 안 해요. 진짜예요. 나도 후회 안 한다. 다만, 이제 어쩌지? 수진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비밀로 해요. 영원히 우리 둘만의 비밀로. 그리고 가끔씩만이라도 제가 아버님 외로움 좀 덜어드릴게요. 치료한다고 그렇게 올게요. 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진아. 준호 어르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수진 씨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하듯,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깊고 긴 키스였어요.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남편이 깨기 전에.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수진 씨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평소처럼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기 전 뒤돌아서 준호 어르신을 바라봅니다. 아버님, 오늘도 치료하러 올게요. 2시에 똑같이요. 기다릴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준호 어르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르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오랜만에 작은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일일까? 그래도 살아있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준호 어르신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비 맞은 아파트 단지가 싱그럽고 맑은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어르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멀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수진 씨도 똑같이 창밖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죄책감도 언젠가는 찾아오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소파 위에 남은 체온을 조용히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그러나 아름답게 멈춥니다.